네, 안녕하십니까. 김종혁 강사입니다. 오늘은 최근 중국 분위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중국에서 많이 검색되고 있는 검색어를 한번 제가 봤어요. 봤더니 탕핑이란 글이 제 눈에 많이 보이더라고요. 위에 네 자로 있는 중국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랑워칠라이. 랑이란 뜻은 영어로 let이란 뜻입니다. 랑워칠라이 하면 한번 일어나 볼까 이런 뜻인데, 탕핑이란 뜻은 평평하게 눕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구글에서 한번 찾아봤더니 굉장히 많은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보시면 탕핑이 뭐길래 중국 공산당이 놀라서 금기어로 정했을까? 중국 공산당이 두려워한다는 탕핑, 이런 뜻이 있는데, 어제도 제가 모 중견기업 신입사원 교육을 했었어요. 이제 주제가 글로벌 마인드셋입니다. 글로벌 마인드셋. 그걸 하면서 제가 이제 그 각 팀별로 국가를 나눠줬어요. 미국과 중국과 한국과 일본을 나눠주면서 거기 환경 분석을 좀 디테일하게 해보라고 신입사원 분들께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을 드렸더니 중국 이야기를 할 때 많이 나온 키워드가 빈부격차였습니다. 그 이야기 뭐냐면 중국의 연해 지역, 상해, 광저우, 홍콩이나 심천이나 그리고 이제 북경, 티엔진하고 이쪽으로만 부가 집중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중국의 또 한 가지 특징은 뭐냐면 거주 이동의 자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농민공이라는 레벨이 나오는 거고,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기 때문에 시골 지역과 도시 지역의 빈부 격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탕핑이란 문화가 나오는 게 젊은 세대들이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봤자 집을 살 수가 없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4년제를 나오고 큰 기업에 들어가도 월급이 한 100만 원 정도 될까요? 100만 원이 안 되는 경우도 많고. 그런데 상해나 북경 시내 아파트 가격을 보면은 우리나라보다 더 비쌉니다. 100만 원씩 하나도 안 쓰고 모아도 1년에 1000만 원인데 10억을 만들면 100년 동안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젊은 세대들은 아무리 일을 해봤자 우리가 여기서 제대로 살 수 있나, 그런 생각 때문에 탕핑이라는 문화가 나오게 돼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거의 모든 부가 공산당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공산당이 투자를 한 공기업 위주로 돌아가고 있고, 그리고 중국 인민해방군이 투자한 기업 위주로 돌아가고 있고, 공산당 위주로 이 부가 분배되고 있기 때문에 그 뒤에는 이제 부패된 공산당의 문화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 빈부 격차가 이 세대 격차로까지 이어지고, 그 젊은 세대들은 굉장히 큰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는 게 큰 특징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이런 문화 분위기는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가별로 MZ 세대를 일컫는 말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미국과 영국에서는 밀레니얼 세대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일본에서는 사토리 세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득도 세대라고 얘기를 하고, 어떻게 보면 일본에서도 이 사토리 세대가 지금 탕핑과 관련돼서 좀 비슷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바이트 쪽 있잖아. 아르바이트만 한다. 파타임 잡만 하면서 대기업 취직을 안 한다. 뭐 그런 세대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중국 같으면 빨링하오, 쥬링하오 나오는 게 80년대생들. 우리로 따지면 밀레니얼 세대. 90년대 후반 같으면 이제 Z세대 되겠죠. 빨링하오, 쥬링하오 그런 세대를 일컫고, 그리고 이탈리아에서는 밤보치오니, 큰 말썽꾸러기 아기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그리스에서는 500유로 세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월 500유로 벌기도 힘든 세대. 자, 다음 스페인에서는 니니 세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니트족하고 비슷한 의미네요. 공부도 일도 하지 않는 세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한국에서는 M4 세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M4, 취업과 결혼과 출산과 희망과 꿈을 포기한 세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의 M4 세대와 중국의 탕핑족을 한번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한국의 M4 세대는 2015년에 취업 시작할 때 신조어로 어려운 사회적 상황으로 인해 취업이나 결혼 등 여러 가지를 포기해야 되는 세대를 뜻하는 말입니다. M4 세대. 중국의 탕핑족은 평평하게 드러누워 살자, 말 그대로 바닥에 눕는다는 뜻인데 아무것도 하지 말고 살자, 이런 뜻이죠. 희망이 없다, 그런 뜻이고, 그래서 이제 중국 공산당에서는 이런 분위기가 확산이 될까봐, 이런 분위기가 확산이 되면 또 반공산당 분위기로 흘러갈까봐, 그럼 젊은이들이 모이고 이게 반정부 운동으로 연결될까봐 이제 두려워하는 거죠. 왜냐하면 전통적으로 보면 제가 계속 강조드렸던 건데,
이 넓은 중국이 하나의 왕조나 정부가 오래 지속된 시간이 별로 없었다는 거고, 그 왕조나 정부가 무너졌던 계기는 굉장히 사소한 계기였습니다. 거의 대부분 밀란이 원인이 됐던 경우가 많기 때문에 중국은 역사적인 이런 원인으로 인해서 그런 분위기를 굉장히 두려워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탕핑이란 글을 잘 보시면 탕이 눕다는 뜻인데, 중국을 보시면 영어하고 이제 어순이 똑같잖아요. 앞에 동사가 나오고 뒤에 목적어가 나오는데, 탕 하면 눕히다도 되겠죠. 눕히다. 근데 핑은 뭐냐? 핑은 시진핑 할 때 핑도 되잖아요. 그러면 시진핑을 눕힌다는 뜻도 되기 때문에 무슨 뜻이냐면 시진핑을 넘어뜨려라. 그런 뜻도 되기 때문에 아마도 그 중국에서 많이 쓰잖아요. 그 동음 이의어 가지고 많이 쓰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는 핑이 글자까지도 똑같아요. 그런 의미 때문에 이제 좀 검색어에서 없애는 그런 분위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최근이죠. 최근에 한국에서 최저임금이 결정이 됐습니다. 9,160원이죠. 그런데 이제 한국에서는 이제 그 노동자들도 별로 좋아하지 않고 10,000원을 목표로 했는데, 점주들, 사장님들도 너무 높다라고 쪽 다 이제 불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뉴스가 중국에서 난리가 났어요. 중국 포털에서 장악한 한국의 최저임금이라고 나왔습니다. 보시면은 아마 놀라울 거예요. 제가 중국에 있을 때 2002년, 3년 그때만 하더라도 일반적인 월급 수준은 그냥 30만 원 수준이었어요. 30만 원 수준이고, 상해나 이쪽에 월급 많이 받는 사람들이 한 3, 40, 4, 50 정도였기 때문에 굉장히 차이가 컸어요. 그 당시에 제가 한국 사람들의 월급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이야기하면 믿기 힘들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럴 리가 없다라고 했었는데, 이제 한국의 시간당 최저임금이 뉴스에 나오니까 중국인들이 놀라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최저임금은 12위안 정도밖에 안 돼요. 1,770원 정도밖에 안 되고, 한국의 9,160원하고 비교하면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베이징이나 상하이 가더라도 한 22위안 정도 되고, 이 최저임금도 안 지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한 1,700원 정도 받는다고 쳤을 때 1,700원, 하루에 10시간 일해서 17,000원이다. 그러면 한 20일 일해요. 20일 일하면 얼마 정도입니까? 34만 원 정도잖아요. 한 달 내내 일해도 열심히 일하고 여러 가지 일을 같이 한다 치더라도 이제 4, 5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한국에서는 뭐 10시간 일하면은 9만 원이다. 대충 9만 원이다. 그럼 20일만 일하면은 뭐 180만 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현타가 올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중국인들이 놀라워하는 그런 분위기. 그럼 오히려 이제 탕핑족들은, 야, 한국에서는 저렇게 그 일을 하더라도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받는데 내가 공부해서 대학교까지 가서 큰 회사 가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그냥 탕핑하자. 그런 분위기가 더 이어질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에 중국 정부가 탕핑이란 분위기를 왜 무서워하냐면, 저는 이쪽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봐요. 이쪽으로. 파룬궁 아시죠? 파룬궁이 1990년대에 사람들이 이제 많이 하던 운동이었습니다. 운동. 태국권처럼.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중국 정부에서도 제가 권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공산당원들이나 공안들도 많이 참여하고 사람들이 늘어났는데, 이 분기점은 제가 봤을 때 90년대 후반쯤으로 보고 있습니다. 98년도, 99년도에 급격하게 늘어났어요. 공식적으로 파룬궁의 회원들이 한 3천만 명, 5천만 명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급격하게 늘어나서 1억 이상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공산당 당원보다 더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때 장점인이었을 거예요, 아마. 장점인은 좀 인기가 없는 편이었어요, 정치인 중에. 그렇기 때문에 이 파룬궁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거에 위기감을 느껴서 이들을 불법으로 했습니다. 그때 그 정치위원들 중에서는 그 파룬궁을 불법화시키는 거에 반대했던 사람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장점인이 주도적으로 움직여서 파룬궁을 불법화시켰고 큰 탄압을 받았는데, 만약에 이 탕핑에 관련해서 뭔가 그 젊은 이들 사이에 이 불만이 확산돼서 일어난다면 이 파룬궁 같은 탄압을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최근 중국에서 많이 확산되고 있는 젊은이들의 MZ세대들, 빨링허우, 줄링허우 세대들의 탕핑 문화와 한국의 MZ세대 그리고 파룬궁과의 연관관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건강에 주의하시고요. 네, 김종혁 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